자, 이제 오늘은 이제 합병을 끝나고요. 합병에서 쟁점되는 거. 사실은 이 정도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왜 배우냐면 지금 오늘 배우는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다 뭐죠? 상업등기법에서 나와요. 오히려. 요거는 상법보다는 상업등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이게 양쪽 다 있기 때문에 실제 공부할 때는요. 양쪽에서 다 공부 안 해요. 양쪽에서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과목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은 합병이라는 것은 뭐야? 말이 합병이지. A라는 회사가 B한테 돈을 주고 또는 주식을 주고 그죠? 대가죠, 대가. 얘한테 대가를 주고 그죠? 대가를 주고 얘를 소멸시키는 거 아니에요. 또는 새로운 회사를 또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주로 흡사병이니까 대가를 주고 대가라는 경우는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발행해서. 그래서 돈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캐시 주는 거니까 돈을 주면 그냥 넌 내 주식 갖지 마. 돈 줄게 나가. 그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캐시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주식을 주려면 내가 주식을 뭐 이렇게 준다면 내가 5천만 원치 준다. 그러면 근데 5천원짜리 1만 주를 발행해서 신주를 발행해서 한마디로 뭐죠? 신주를 발행해서 자기 증자죠. 5천만 원치 증자를 해요. 증자를 해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돈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증자가 아니고 무증자죠. 증자하지 않고. 그래서 증자하지 않고 합병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2011년부터 우리가 금전 또는 그 바깥의 자산에 대해서 겨부할 수 있는 합병, 이 겨부금 합병이 이제 합병 겨부금이 돈을 주는 거죠. 돈. 이 겨부하는 것인데 캐시아웃 멀드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그냥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증자하지 않고 우리가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식 때 무증자 합병 됩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같은 말이죠. 그죠?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 자기 주식을 존속회사가 자기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증자한 게 아니고 이미 주식이 가지고 있어. 그럼 가지고 있는 걸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존속회사가 자기 주식을 갖고 있을 때 합병의 대가로서 우리가 합병의 대가로서 자기 주식을 주는 것도 조문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OS를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은요. 이건 어차피 소멸하니까 이거는 그냥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번인데 이 소멸회사가 존속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주주들이 B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소멸회사가 존속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존속회사 주식은 합병을 하게 되면 그죠? 합병하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권리가 재산과 채무가 다 올라가죠.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 채무 다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A 주식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다번에 소멸회사가 그 존속회사 주식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식은 합병을 한 바람에 존속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병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회사는 이것을 계속 보유하거나 또는 이사이익으로서 처분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냥 합병하면서 소각해서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포괄 승계된 존속회 주식을 이걸 주식의 합병 대가로 주면 안 됩니까? 포괄 승계한 존속회사 주식을 합병 대가로 주면 안 됩니까? 다시 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B가 얘한테 뭐죠? 그런데 2억을 주고 삽니다. 흡수합병했어요. 근데 그 중에 5천만 원은요. 5천만 원은 이 B가 A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회사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다 주는 거죠. 포괄적 이러니까 넘어가면은 나중에 얘가 돈을 2억 줄 때
그럼 얘가 지금 현재 2만 주가 이렇게 있어요. 2만 주가. 그러면 5천만 원 들어왔죠 또?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주식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2억 줄 때, 그죠? 2억 줄 때, 어차피 2만 주니까 여기 옛날에 가졌던 1억, 그죠? 1억 5천만 원 하고 여기 5천만 원 받은 주식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주면 안 되냐 이거죠. 그죠? 되잖아요. 되잖아. 된다는 거죠. 이게 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B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속에는 이 사람의 주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면 어차피 줄 건데 어차피 얘한테 주식으로 돈 줄 수 있으니까 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주나 아니면 받은 건 다시 주나 똑같이. 그죠? 내가 5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죠? 5만 원짜리 돈을 받아서 주나 받아서 준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똑같잖아요. 그죠? 돈은 그 돈이니까 그게 주식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번에 소멸회사가 존속해 주식 가졌을 때 그걸로도 주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더라인 보시면요. 포괄 승계한 존속회사 주식을 합병의 대가로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기업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해서 판단의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긍정합니다. 생각컨대 존속회사가 자기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자기 주식을 처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처분이 시장에 팔거나 갖다 버리거나 지금처럼 합병으로 주거나 그 처분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합병 대가로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기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우리가 상업등기 배우지 않습니까? 상업등기 선례가 있어요. 선례가 볼까요? 1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흡수합병 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그 해산한 주식회사 이제 소멸회사죠. 존속회사에서는 유한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 가지고 있는 자기 지분이죠. 유한회사 가지고 있는 자기 지분을 다시 합병 대가로 해산한 회사에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게 가능합니까? 배당이 가능하죠. 얘가 지금 유한회사고 얘는 지금 해산해서 어차피 청산해야 돼. 근데 이 주식을 얘한테 주면 그 준 걸 다시 주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그 합병 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 지분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존속하는 유한회사는 합병에 의해서 승계를 한다. 그래서 존속하는 유한회사는 합병 효과로 아까 합병해서 승계할 자기 지분을 원래 자기 지분이지만 어차피 해산회사의 주주 B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병 계약서를 쓰고 그에 따라서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업등기 배울 때는 그러면 어떻게 상업등기부에 등기부에서 올라갑니까? 그 얘기죠. 일본에 보시면요. 그 합병 계약에서 그 존속하는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승계할 자기 지분에 대해서 그죠? 이 합병으로 승계할 자기 지분은 전부 소각해서 해산회사 주주에게 합병에 대해서 신지분을 배정할 때 그러면 존속회사에 대한 자본총액에 대해서 등기부에는 합병 시에 신주 배정으로 자본의 변경 등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그죠? 일단 이게 얘가 5천만 원 주면요 자본은 늘어나죠. 5천만 원치 늘어나면서 또 이 5천만 원치를 또 얘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증가라는 등기한 다음에 소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예 그 자본 감소 없이 점수소각했을 때는 그때 별도 그 자본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신주의 증가로 인한 자본 증가만 받으면 되겠죠. 5천만 원 들어간 거.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합병할 때 존속회사 주식 가지고도 할 수 있구나, 줄 수 있구나 그런 얘기죠. 그다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어차피 2억에 줄 건데 너 내 물건 5천만 가졌으니까 그럼 너 가지고 있고 난 2천만 줄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채무 초과하는 합병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채무가 더 많은 회사를 합병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해산한 회사를 합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빵이에요. 빵. 이쪽 회사가. 그죠? 우리가 빚이 더 많아. 빚이 더 많은 회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립되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디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지금 B 회사가 가진 게 얘가 재산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이제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채무가 5천만 더 많아요. 채무가 더 많어. 그러면 이 회사를 내가 합병할 수 있다고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 초과 회사에 대해서 그 해산 회사로서 할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빚이 많으니까 해산 회사에 한마디로 해산 회사는 B의 주주에게 신주를 줄 것도 없죠. 내가 얘를 5천만 원치 보세요. 5천만 원치에 샀다면은 5천만 원치 신주 주지만 5천만 원도 안 되는 빵인 회사를 샀으면 줄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빚을 떠안는 거지. 줄 게 없잖아요. 이 대가라는 게 없잖아요. 대가라는 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결국에는 무증자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빚이 많은 회사를 산다는 것은 내가 한 푼도 증자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오면 돼. 회사를. 그죠? 그래서 상업등기에서도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할 때 채무 초과하는 회사를 즉 해산회사라는 존속회사의 경우에는 증자가 필요 없죠. 뭐 주식을 줄게 있어야 증자하지. 그래서 무증자 합사합병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등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였었는데 결국에는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어 가지고 있는 게 해줘. 그럼 뭐하러 그런 회사를 내가 살려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걔가 하는 게 어영부영해서 마이너스지 나름대로 영업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영업을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지 나름대로 영업권은 한 몇십 군데 있어. 그죠? 그러면 자기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사가지고 하면 되죠. 한마디로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받은 게 없고 그냥 5천만 원에 사는 거, 그냥 공짜로 사는 거죠. 그냥 주는 거죠. 대신에 빚은 껴놔야 되니까, 빚은 껴놔야 할 거죠, 빚을. 그래서 가능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안 됐던 것이었는데요. 그 중간에 끝에 즉 보세요. 즉 채무 초과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 등기 신청할 때는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원래는 채무 초과 아니다라는 증명으로서 소멸회사에 재무상태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등기할 때 이 재무제표는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 첨부했더라도 보니까 재무제표에 야 이건 채무 더 많어. 그랬을 때 소멸회사가 채무 초과인지 아닌지를 공무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그죠? 사무등기관이 야 이건 BS 우리가 보통 대차대조표죠. 이걸 보니까 뭐 어떤 게 자산이 있고 이제 자본과 부채가 되잖아요. 근데 자본을 잠식했어요. 다 이제 해먹었어. 그죠?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이 부채가 많으니까 이거는 합병할 수 없어. 부채가 많은 걸 왜 거기서 심사를 해? 빚이 많은 놈도 합병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등기관이 뭐 빚 많은 놈 왜 사냐고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집 살 때 망할 집 뭐라 사냐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런 심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등기관이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채무 초과회사도 무증자 합병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즈니스니까 또 나름대로 또 그 사가지고 사람이 합병회사가 남들 이익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 회사가 이게 아들 회사예요. 근데 아들 회사가 거의 망해가지고 지금 빚이 10억이야. 그런데 이걸 합병해요. 이러면요. 이러면 이 아버지가 10억을 증여를 한 걸 봐요. 그죠? 왜냐면 여기 있는 아버지가 여기 보세요.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는 좀 상속세를 많이 낼 것 같아 앞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얘가 채무 초과된 회사를 사. 원래 10억이란 걸 갖다 뻥 튀어서 빚이 20억이라고 가지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A가 B한테 20억을 준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친인척 관계라든지 이런 특별 관계에 있을 때는 이때는 증여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망한다고 선뜻 도와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세금이고 그건 세금이고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실무상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합병할 때는 보통 법무사는 세무사한테 가서 요 채무 초과해서 샀을 때 혹시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오세요라고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병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검토 안 해준 다음에 나중에 세금 나오면요 다음부터 그 법무사 이제 안 온다 그러지. 안 온다 그러고 또 좀 불편하잖아요. 세금 합병등기 딱 하는데 너 때문에 세금 많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왜 채무 초과를 하느냐 해가지고 또 그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합병 주주의 반대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항에 보시면 이제 이건 뒤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따로 우리가 검토를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사의 결의로서 합병을 하는데 그 반대하는 주주 항상 그 반대 주주에게는 우리가 그 주총 이제 이사의 결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주총 전이죠. 주총 전에 서면으로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주총 결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주총 결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합병한다라고 승인한 거지. 이 합병 결의가 있게 되면 20일 내에 합병 결의하고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써서 회사에 대해서 야 나 반대하니까 내가 하죠. 난 나갈래. 걔 들어오면 주가가 내려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게 반대 주주에 대한 매수 청구다. 그래서 일단 뭐죠? 미리 이사의 결의가 있고 반대를 미리 통지하고 그다음에 20일 내에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청구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양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채권자 보호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양도는 채무인수를 계약서가 있으니까 별도로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겠죠. 틀렸고요. 합병일 때는 영업양도일 때는 채권자 보호 필요 없습니다.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합병과 전부 일부 양도일 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합병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합병 비율에 대해서 불공정한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합병에 대한 무효 소송을 합니다. 그 예컨대 볼까요? 맨 밑에 보시면 무효의 원인을 보시면요. 박스에 합병의 중대한 하자라든지 강요법규 위배, 또 합병 비율을 현저히 불공정, 너무 싸게 사거나, 그죠? 그런 경우 많죠? 너무 싸게 사주거나 너무 비싸게 사주는 경우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병 비율에 불공정한 경우, 또 이 합병 승인 주총 자체가 뭐 무효다, 취소다라는 것들, 또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또 합병 등기가 무효라든지, 또 합병 계약서에는 중대한 사유, 예컨대 계약서에 있는 게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일 때 합병 무효의 소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잠깐 봤긴 한데 529조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조문해 보시면
합병무효는요, 그 각 회사의 주리감청파 해가지고 주리감청파승 이렇게 외워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제인, 특히 합병의 승인을 하지 않은 채권자. 그죠? 아까 합병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그러니까 합병에 대해서 승인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합병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도 이 합병 무효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합병은 효력 발생일인 합병 등기죠. 합병 등기한 날부터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내에 됩니다. 6개월 내에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밑에 그 박스 530조의 2항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그때 설립 취소 소소가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합병 무효소를 또 쓸데없이 자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패소한 원고에게는 악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배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쓸데없는 또 합병 무효소를 자꾸 하니까 그럴 때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합병 무효소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합병 무효소는 그 네 가지의 회사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우린 주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있었고요. 거기 주리감청파 불수익인 채권자가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한명합자는 이제 주주가 없으니까 주리란 말 쓰지 않죠. 주주이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원이죠. 사원. 이사가 아니고 사원이죠. 그냥 사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원, 또 청산인, 그다음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피고는 뭐 존속회사, 신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피고세의 본점에다 하는 것이고, 기판력 잘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원고가 승소했다. 그 얘기는 가로안에 합병 무효 판결이 난 것인데, 이 합병 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있습니다. 그죠? 일반 기판력이 넘어가요. 확정됩니다. 물론 원고 패소일 때는 자기들끼리만 대인적인 것만 있지만, 자, 근데 문제는 중요하게 여기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표가 아니고요. 장래호입니다. 그러니까 판결 확정 후에, 확정하기 전에는 안 미치고요. 확정 후에 미치는 장래호입니다. 이거를 올해 시험에 냈었죠. 2015년 냈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써노트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5년 전에 만든 노트였는데요. 그거 가지고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더라고요. 전 벌써 6년 됐는데 시험 붙은 지가 잠깐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기는 이제 그럼 다시 이제 합병무효가 되면요.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존속회사는 다시 바꿔야 되고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는 다시 살아나요. 그죠? 살아납니다. 그죠? 회복 등기해야 되고요. 또 합병으로 새로운 회사는 죽어야 돼요. 그죠? 무효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회사는 해산하고, 이 합병 등기, 합병한 날이 합병 등기인데요. 효력 발생이 걸립니다. 아까 그 합병 무효는요, 제3자에 대해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합병 등기 후에 무효 판결, 그러면 합병 등기 후에 무효 판결까지 뭐 6개월, 1년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이의 거래는 유효하죠. 그러니까 합병 등기에 대해서 무효 판결이 되기 전까지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설회사나 존속회사가 만약에 합병 무효 전에 어떤 계약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합병 당사 회사의 공유로 봅니다. 그리고 신설회사나 존속회사가 그죠? 한마디로 합병한 다음에 회사가 빚이 자꾸 칩니다. 그러면 그때 빚은
연대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 B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B의 채무를 다 끌어안고 했죠. 그래서 합병했습니다. 이게 합병했어요. A가 됐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합병 등기한 후에 합병 등기한 날에 합병한 날인데요. 이때부터 합병 무효 판결이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6개월 이후에 그죠? 네, 그러면 요 사이에 다시 또 빚을 졌다. 그럼 이때 채무는 누구 거라고요? 이때는 여기 나중에 살아날 거 아니야. 살아날 얘네 둘이 다 책임져야 돼요. 둘 다 연대 책임을. 그래서 나중에 무효가 되면요 다시 살아나죠. 그럼 또 빚을 연대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판례에 하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합병 결의 자체가 하자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합병 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결의 취소소라든지 결의 무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병 등기 후에는요, 이제는 합병의 무효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합병 결의 취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회를 거치고 주주총회를 거치고 물론 이때 이제 반대파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합병하게 등기 전에 아직 합병 등기가 이제 1월 5일쯤 할 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때는 합병에 대한 이 추천 결의, 이 결의가 무효다, 취소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병 등기한 후에는요, 그때는 합병 무효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합병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그때는 합병의 무효소만이 인정되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회사 합병 경우에는 합병 등기가 돼서 효력이 발생할 때는 합병 무효소를 하는 것이지, 그죠? 뭐 합병 결의 무효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절차가 다 끝났다 이거죠. 우리 계약서에가 흠결이 있으면요, 아니요,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사유입니다. 추천결이 있더라도 무효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정리, 사채권자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밑에 그 사채권자는요,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안 됩니다. 사채권자는요, 사채권자의 집회를 겪어야 됩니다. 거기 기출문제에 틀린 것은, 사채가 50명이야, 10,000명이야, 그럼요. 그럼 10,000명이 다 하나하나씩 다 됐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서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예. 그렇죠. 이번에 합병 등기부터 6개월이라는 것은 먼저 가로 안에 합병 결의 그러면 틀린 거죠. 합병 결의가 그러면 안 되고요. 합병 등기가 맞는 거예요. 그죠? 헷갈리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합병의 무효소는 소멸회사도 할 수 있는데 주리, 감청, 파. 근데 그냥 채권자 그러면 안 되고요. 합병에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됩니다. 틀렸죠?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에 흡수 합병할 때는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회사에게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주죠. 겨부금이죠. 겨부금. 겨부금이 얼마인지를 써야죠. 계약서에 써야지. 나중에 언론 통장하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서에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 준다고. 2008년도 최근 이제 판례는 이제 우리가 합병 비율이 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그 합병에 대해서 불리했을 때 이걸 무효소를 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수합병을 할 때
결국에는 존속회사가 새로운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소멸하는 회사에게 주주를 줄 거 아니에요? 주식을 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준다는 얘기를 주식을 배정하고 교부를 하는데 그때 합병 비율은 자산 가치라든지 시장 가치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또 수익이 많이 나. 그러면 수익 가치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합리적인 비율에 했다면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있었죠. 이게 나왔었고요. 예, 나머지는 뭐 가을 아닙니다. 자, 그 넘어가서 이제 합병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합병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회사가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불황이니까 요즘엔 자꾸 어떤 안 되는 쪽을 이제 거꾸로 잘라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업무 부서가 있다면 그걸 잘라서 파는 것이 이제 분할이죠.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 오늘은 뭐 분할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분할도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렇게 딱 정리할 건 몇 개는 안 되는데, 이게 또 상업등기랑 관련돼가지고요. 이게 또 상업등기 쪽도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또 일반적인 것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이라는 것은 이제 의의해 보시면 하나의 영업을 자 보세요. 우리가 분할은요 영업을 주는 거예요. 영업권도 있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자산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이 재산만 주는 거는요. 재산만 주는 것은 이거는 자산에 대한 양수도예요. 그죠? 예컨대 뭐 기계만 주겠다. 그죠? 이게 아니고 우리가 A 회사가 그죠? A 회사가 그 중에 일부인 여기 K라는 부분을 띄워가지고 줍니다. 이 화학이 요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따로 잘라가지고 이제 이걸 B를 만들어요. 또는 새롭게 설립을 해. C를 설립을 했어. 하여튼 이제 잘라서 내든 단순 분할하든 이걸 신설해서 분할하든 단순 분할이든 신설 분할이든 간에 잘라서 냈을 때 문제는 이 준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기계만 하나 주고 끄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그죠? 이 영업권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 분할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자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영업권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 개념에 영업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영업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영업 그랬지만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면서, 그죠? 두 개의 회사로 분리되는 게 이제 두 가지. 분리되는 게 이렇게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B한테 주는 거, 그죠? 또는 새로 만드는 것도 있죠.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돼. 물론 줬다가 다시 또 여기 있는 C회사하고 합병할 수도 있죠. 이건 분할해서 합병하는 거죠. 이건 분할만 한 건 단순 분할이고요. 분할해서 또 얘랑 같이 줘. 잘라 파는 거 한마디로. 이건 신설 합병이고요. 그죠? 이렇게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상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요게 이제 분할되는 회사고요. 그죠? 이 개념이 이제 이 A 회사가 잘라가는 요 K란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분할되는 회사죠. 그리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승계되는 회사죠. 한마디로 존속되는 회사죠. 따라서 존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존속회사, 이쪽은 이제 분할되는, 원래는 우리 조문에는 뭐 분할되는 회사 그러는데 실상은 이제 실무상은 얘를 분할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분할회사 그러면요 이게 아니에요. 이 원래 A 자체 얘가 분할되는 회사야. 분할해서 따라 나오는 이게 아니고 얘가 분할회사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게 어떤 게 분할인지 헷갈려 이게.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 분할되는 이렇게 맞는 편이지. 분할된 거 이게 빠져나온 건 조속이야. 얘는
그죠? 얘는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분할되는 회사예요. 즉, 얘가 분할 회사예요. 이렇게. 잠깐 그 뒤에 또 써놨을 거예요, 이게. 써놨어요. 그냥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처럼, 단순 분할이 있고요.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죠? 하는 분할, 단순 분할이 있고, 이게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업체가, 다시 볼까요? 그 사업체를, 한글로 갑이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너무 덩치가 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파트가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요 A를 팔아먹고, 다시 또 B를 단순 분할, 이렇게 C로, A에서 C에서 C에 만들어. 하나 이 파트, A, B, C 파트를 하나의 부분이 있던 것을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그죠? 따로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이즈를 그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단순 분할이죠. 이 부분만 단순하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다 단순 분할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을 회사에 줘. 그럼 합병이죠. 잘라 파는 거죠. 얘는 분할 합병이죠. 또 이번에는 여기다가 뭐죠? 아예 ABC가 있는데 D 회사에다가 얘한테 이건 아예 새로 만들어. 법인을. 그래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할을 분할인데 이거 신설이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준 경우도 있고 있던 데다 준 경우가 있을 때는 합병이다. 그래서 단순 분할이다.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 조문에는 단순 분할이냐 아니면 분할해서 합병을 하는 거냐 해가지고 단순 분할과 분할 합병이 있습니다. 단순 분할과 분할 합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어요. 완전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개념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어요. 인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분할을 하면요. 그 그림이 나오죠. 볼까요 한번요. 1번이 인적 분할이고 반갈의 2번이 물적 분할입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A 부분이 있고 B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A 부분을 좀 잘라가지고 분할을 하고 싶어. 단순 분할. 그래서 이 A라는 회사로 해서, 그죠? 이걸 분할을 했어요. 네, 그죠? 물론 상호를 이렇게 무슨, 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보세요. 분할은 여기에 있는 영업에 대한 것들이 다 넘어가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보통 대차 대조표를 보면요, 그죠? 그 자산과 또는 부채까지 전부 넘어가는 거죠. 몽땅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A란 3천억짜리가 이만큼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이게 전부 다 자산이 3천억이고 부채가 2천억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순자산은 1천억 얘가 넘어가는 거예요. 1천억짜리지. 그죠? 이렇게 자산과 부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던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K1부터 가지고 한 100명? 그럼 얘들은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게 넘어갔을 때 나중에 갑이 올 거 아니야? 야, 이게 따로 만들었으니까 니네들은 여기서 받고, 나한테는 달리지 마. 이제 액추얼겠어. 난 떠났어. 그러고 싶겠죠. 그랬을 때 이 부채가, 그럼 얘들이 얘한테만 청구해야 되느냐? 얘한테 되냐? 근데 보통 이렇게 잘랐을 때는요, 아까 비슷해요. 야, 이렇게 잘랐을 때는 원래 잘랐기 전부터 이 채권자들은요, 원래 A한테 청구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른 다음에 원래는 갑한테 청구했었는데 잘라가지고 주는 바람에 이제 A한테만 청구하래. 그러면 원래는 그래서 그때는 법에서는요, 이렇게 잘랐을 때는 연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둘 다 연대해서, 그죠? 분할 등기 후에 건 말라도 분할 등기 전까지는 연대 책임져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잘라주면서
대우 같은 경우도 대우가 많이 잘랐잖아요. 이렇게 딱 잘라놨잖아요. 전부 다 대우가. 그 모기업이 자르면서 결국은 요것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자기 책임 안 져. 몸통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털어내는 목적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은 연대 책임주의인데 어떤 경우는 연대를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B하고 AV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이게 잘라있다는 뭐야? 이게는 야 다 줄 테니까 자 A 회사 이 승계회사죠, 존속회사. 그러면 이걸 다 줬으면요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대가 받아야지. 이걸 거꾸로 합병과 달리 이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자산 3천억하고 부채 2천억이야. 그러면 그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뭘 줘야 돼? 적어도 1,000억원 줘야죠. 이게 대가죠. 주식으로 주든 돈으로 주든 줘야죠. 이것도 똑같아. 대가를.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를 전부 이 영업을 양도했으니까 이 분할 회사에게 뭘 줘야 되죠? 대가를 줍니다. 그럼 그 대가를 여기 주주들에게 그죠? 줬으니까 이 주주들에게 이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가 여기에 있는 분할사의 주주에게 돈을 줬을 때, 그럼 얘는 돈을 만약에 돈을 줬다면 이 주주들에게 그죠? 한마디로 여기 영업 파트에 있는 주주들에게 했죠. 주문요 돈 주고 얘들은 소각합니다. 한마디로 야, 주식 가져오면 돈 줄게. 아주 쫙 주는 거죠. 여기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 주고 얘들 주식은 끝나는 거죠. 그죠? 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갑이라는 사람이 A 파트가 있을 때 이 분할되는 회사인 분할회사는 이 주주에게 대가를 주고 주주는 대가를 줬으니까 다시 구 주권을 돌려주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걸 소각시키죠. 소멸시키죠. 그걸로 분할 끝나는 거죠. 끝나죠? 그래서 얘는 분할해서 신설법인을 만든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잘라내서 팔은 다음에 그 팔은 돈을 그 주주에게 돈을 준 거죠. 줬으니까 그때는 이것은 인적 분할이죠. 결국에는 분할을 해서 사람한테 줬잖아요. 주주라는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걸 주주에게 준 거를 인적 분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는 거, 다음 페이지는 똑같대. 갑이 A랑 B가 합부가 있는데 A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역시 똑같이 줘요. 근데 이때 대가라든지 주식을 주주가 아니고 얘한테 줘. 얘한테 그냥 주식회사한테 이 회사라는 물적 실체에 주는 거야. 이 1,000만 원을. 그러면 1,000만 원 1,000억을 줬어. 그러면 주주는 안 받죠? 이건 그냥 회사만 갖는 거예요. 회사만. 대가로. 볼까요? 다시 한번 왼쪽에 왔습니다. 거기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나오죠? 개념에. 분할회사가 재산을 이것도 포괄승계죠.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승계사인 우리가 갑이 A에게 줍니다. 그래서 양도하고 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대가가 돈일 수도 있고 신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승계회사가 신주를 발행했어. 그럼 그 신주를 분할회사에게 주거나 돈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주주에게 줄 때를 우리가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주식을 회사에게 주는 걸 우리는 기업 분할, 그런 분할은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조문 구도 보실까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것은 이제 이론적인 바탕이고요. 조문적인 구도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530조에 의해 530조 2라는 조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그러니까 530조에 의해 1항과 2항은요 인적 분할이에요. 주주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530조의 12 별도 조문 있죠.
530조의 12, 다시 11. 여기는 물적 분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문에 어떻게 써있냐면요. 지금 왼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박스를 보세요. 박스 먼저. 박스를. 그러니까 그 530조 2는 단순 분할이면서 분할병입니다. 하여튼 단순 분할이든 분할병이든 전부 다 인적 분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530조의 12는 물적 분할을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거기 보면요. 가로 안에 분할이든 분할병이든 그 설립되는 회사한테 다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 설립된 회사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분할회사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가 받는 것이니까 물적 분할이죠. 됐죠? 그리고 박스 밑에 그 밑에 끝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제한도 있죠. 해산에 똑같이 합병과 마찬가지로 해산되는 회사의 분할 제한. 그러니까 해산되는 회사가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분할은 안 됩니다. 그런 분할병은 금지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해산 회사를 소멸 회사로 하는 분할이 되는 것이지 그걸 살리는 회사로 분할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분할에 물적 분할은 단순 근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A라는 값이 여기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또 분할을 하는 경우가 그 분할을 하면서 이 대가로서 A라는 회사가 값이라는 원래 분할 회사에게 대가를 직접 회사한테 주는 게 물적 분할이죠.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만 조문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을회사와 이렇게 합병시켜서 이렇게 물적 분할이면서 합병시키면서 하는 물적 분할은 없어요. 단순 분할만 있지 물적 분할이 합병하는 그런 물적 분할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스에 다시 볼까요? 네 번째 박스에 보면요. 박스 보세요. 계속 왼쪽 첫 번째 계속 1페이지. 분할 합병이면서 그죠? 분할 합병이면서 물적 분할은요. 우리 조문에 없어요. 조문이 없잖아요.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로마자 1번 보세요. 로마자 1번에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지 않고 하는 그런 합병 안 되나? 그러니까 아까는 값이 이걸 팟 A라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A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A를 을한테 주면서 여기다 병합을 시켜. A를. 이거 안 되냐 그러지. 이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한 조문은 없는데 우리 등기법 상업등기 선례는 인정해. 상업등기법에서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등기 선례가 이렇게 물적 분할도 합병하는 방식으로 하는 물적 분할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 선례를 가끔 내는 거죠. 좀 까다롭죠. 네. 자, 근데 우리가 117조에 있는 조문을 이제 보고 한번 보죠. 이제 자꾸 보면서 상법상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종류 개념 보실까요? 이제 피분할 회사 같은 말이에요 다. 피분할 회사, 분할되는 회사, 양도 회사, 분할 회사 같은 쪽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 분할 회사 자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이게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조문이 이쪽에 대해서 상대방이지. 그러니까 분할되는 회사의 상대방이란 말을 또 써. 그러니까 용어를 막 쓰는 거야. 여러 가지로. 말은 맞는데 쓰는 사람마다 달라. 쓰는 사람마다. 그죠? 그래서 이 분할되는 회사의 상대방은 A죠. 네, 그렇게 어떤 경우는 조문이 상대방이라고 써요. 상대방. 맞는 얘기죠. 분할 회사의 상대방.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양수회사죠. 자, 볼까요? 우리 조문은
530조에 또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자, 1항. 자, 1항은 회사는 분할해서 그렇죠? 갑이라는 회사가 A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A, B, C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만들어 단순히 한 개 만들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만들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단순 분할이에요. 완전히 순수한 분할에 의해서 한 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이죠. 치고 이걸 단순 분할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항에 분할을 해서 한 개 또는 수 개, 그죠? 다른 존립 중의 회사와 분할 합병할 수 있죠. 이건 분할한 다음에 그쪽에 붙이는 거죠. 을회사에. 분할 합병이죠. 자, 이번에는 3번에는 자, 분할을 해서 한 개 또는 수 개 회사를 설립을 해. 그러니까 설립을 해야 돼요. 동시에 또 따라서 분할한 걸 합병을 해. 그래서 이거를 앞에 설립했을 것만 봤을 때는 신설 합병이고요. 그죠? 뒤에 것은 분할을 합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번에 그렇지만 전제 해산 단계 회사, 해산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걸 존립 중에 존속회사로 하거나 그 이미 해산된 것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렇죠? 우리가 그 한해서 분할과 분할합병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산 회사가 아니고 존립 중의 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30조의 12죠. 조문 말 그대로 물적 분할이죠. 볼까요? 2절에 이 분할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나오죠. 이번엔 조문이 분할된 회사라고 해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설립된 회사 나오죠. A가 갑에서 A로 설립되는 회사의 총 주식을 취득해. 누가? 분할 회사가. 분할 회사가 취득하니까 물적 분할이죠. 이 분할 회사가 취득하는 거야. 분할 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 회사가 취득하기 때문에 이 조문은 물적 분할이죠. 그러나 인적 분할은 그 분할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를 피분할 회사의 주주에게 준다면 이것은 인적 분할이죠. 그죠? 예. 그래서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자, 회사는 그렇죠. 그 방가를 1번 도표 나중에 보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분할을 하면은 한 개 또는 수 개 회사를 결국에는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에,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그 분할 또는 관련된 회사, 각 회사의 주주, 그죠? 양쪽 회사 주주에 부담이 있을 때는 추천 결의 외에도 그 해당되는 주주, 그 부담되는 주주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30조의 4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다 분할이 그죠? 새로운 회사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게 결국에는 그 설립에 대한 규정을 또 준용합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2항에 분할에 의해서 아까 이제 갑에서 A가 빠져나왔어요. 그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요 회사가 갑이 요 A 그죠?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때 요 사람이 7천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7천만 원 가지고 7천만 원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뭐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출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만 이것만 출자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주식, 한마디로 그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비율만큼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요. 한마디로 뭐요? 주식의 비율만큼 그대로 발행을 해. 그러면 별도의 검사, 이 변태 설립상에 대한
검사인의 검사 조사는 필요 없죠. 원래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 그저 7천만 원만큼 가지고 있던 건 그대로 살펴니까 일반적인 검사는 받을 필요가 또 없다. 그죠? 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거기 분할 절차 중에서 이제 분할 계약서인데요. 좀 쉬었다가